서울 소액 토지의 단기 매매. 지면의 한계로 소개할 수 있는 사례가 소수의 사례에 제한되는 것에 아쉬운 마음을 전합니다. 광진구 삼성아파트의 공유물 분할 물건 실거주 낙찰 과정. 강남 브리지 1의 낙찰 후 대출 처리와 명도, 인테리어, 셀프 시공 번개 모임, 송파 올림픽 회밀리, 경매 물건 비교 후 급매 매수, 옥정 신도시 낙찰 당일 매도 처리, 지방 소액 아파트의 월세 전환, 수익률 등의 사례는 좀 더 시간이 무르익은 후에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돈이 많아야만 할 수 있다는 편견을 깰 수 있는 서울 소액 토지의 단기 매매 사례를 하나 소개드릴까 합니다. 라이프 체인징을 통해 매달 2~3개의 수업을 런칭하면서 멱살반과 등기반은 벌써 5기를 배출했네요. 매 수업마다 압도적인 성과를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두려움이 크신 분들이 많았어요. 고액이 들기도 하고 앞선 투자 실패의 경험으로 자존감이 낮아지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분들을 하드캐리하기 위해 공동 투자의 리더 역할을 맡아서 오래전에는 매 수업당 하나씩 공투를 경험하게 해드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여러 시기적 우연들이 만드는 사건들은 복합적으로 변해가고 각자의 사정이 달라져 여러 변수들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왔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제게는 그런 일들의 처리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일처리 참여의 주체와 객체가 모호해지는 공동투자를 하지 말자는 판단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가치가 높아 보이는 서울 토지를 알게 되더라도 패스하거나 혼자서 할 때가 많았습니다. 차라리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자는 생각으로 물건 검색 챌린지를 운영했습니다. 라이프 체인징 시드스쿨 수업을 듣는 분들을 대상으로 디파짓을 걸고 25일을 완주하면 환급하는 형태로 매일 자유롭게 자신의 물건 검색과 예산 입찰가를 올리고 낙찰 결과를 댓글로 달게 하는 단순한 챌린지였어요. 부담스러워서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았지만 참여자들만의 독립된 업로드 공간에 매일 습관처럼 올리는 분들은 수개월이 지나면서 자존감을 찾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챌린지 완주자분들 중에서 수많은 낙찰 사례가 나왔어요. 시드스쿨을 관리하는 소행님께서 사례가 없으면 사람들 앞에 강사로 세울 수 없다는 부담을 주시면서 나온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 자리 잡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습관처럼 물건 조사를 하는 챌린지를 리드하기 시작하면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했기 때문에 제게도 어려운 물건을 찾는 루틴이 생겼습니다. 기존의 지식과 경험들이 연결되면서 많은 물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주택수 산정과 토지 위 건축물 등의 해결 문제 등이 있지만 투자 가치가 컸던 물건을 만났습니다. 소액 토지 투자는 묻어두고 있는 투자 방식이 정석이라는 것을 대가들의 투자를 통해 배우고 경험했지만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는 것들이 많아 보이는 물건에 눈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임장과 현장 조사, 서류상의 문제를 확인한 이후 온비드 개인 입찰을 통해 단독으로 1,9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일대 토지를 모두 보유한 분의 토지 깊숙한 곳에 맹지로 존재하는 도시 지역 내 임야였어요. 인근에 맞닿은 폐가 주택이 있었고 무허가 건축물과 컨테이너 건물도 토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인근 토지 전체가 한 사람의 소유였지만 국공유지가 가운데 지나고 있었고 해당 토지와 닿은 다른 토지는 미국 주소지를 가진 분들의 공동 소유였습니다. 실제 임장을 가보니 국공유지와 타인의 맹지가 섞여 있는 토지인데 출입 자체를 막아둔 울타리를 크게 쳐놓은 땅이었습니다. 해당 토지 위에는 보일러와 전기수도 시설이 연결된 컨테이너와 가건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체 토지 소유주는 이 공간을 옮기고 철거하는 비용보다 매수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될 거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바로 매도되지 않더라도 지하철이 인근에 있는 도시 지역 내의 노후 빌라, 밀집지와 맞닿은 토지로서 시간에 투자하는 토지로 79제곱미터의 면적은 충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시간이 가는 동안 컨테이너와 수도, 전기 보일러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다른 사업 소득이나 실사용의 편익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낙찰받은 후 소유주를 찾기 위해 메모를 붙이고 연락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한쪽 입구에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의례적으로 협상 대상을 찾기 위해 하는 일이지만
처음 겪는 소유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광활한 토지 내부에 존재감도 없는 맹지의 소유자가 나타나 울타리를 열고 들어가 매물을 붙이고 자물쇠를 채우는 행위가 용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전화와 문자를 통해 기록을 누적해가면서 지자체 건축과 토지과 주무관들과 서류 확인을 병행했고 소유주가 모르는 내용들과 여러 법률적인 다툼 쟁점을 좁혀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마음이 상한 상태로 시작한 협상이 매수하지 않고 경계를 확정해 울타리를 치는 방법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업과 챌린지에 꾸준히 참여하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어주셨습니다. 직간접적인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묵힐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일반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나눠드렸습니다. 초기에 들어간 취득세와 등기 비용들을 합쳐서 등기를 진행한 것이죠. 셀프 등기를 진행하고 있던 시기에 소유주는 경찰에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혐의는 주거침입, 기물파손, 감금 등의 사유였습니다. 범죄 성립 요건인 의도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송파상가를 낙찰받고 형사고소를 진행해본 경험과 지산 임차인들과의 고소건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었기에 경찰관이 적극적 수사를 하기보다 민원 처리 형태로 양측의 입장을 중립적으로 관찰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받으러 가기 전 권리관계 서류를 출력하고 입장문과 혐의 대응 문장을 미리 작성해 갔습니다. 생각으로 잘 정돈되어 있다고 해도 조사 진술에서 잘못 말한 한두 가지의 단어와 숫자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 진술 조서는 각 장의 지문을 찍고 진술 내용이 맞는지 본인에게 여러 번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쟁점 정리를 잘해갔기 때문에 경찰관도 중립에서 약간 기울어 불송치 의견에 가깝다는 판단을 해주었고 실사를 나가서 확인할 때 제가 제출한 사진이 포함된 입장문을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곧 토지 주인에게 바로 연락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곧 연락이 왔고 통화를 통해 민사를 통한 손해배상으로 이어갈 것인지 측량을 통해 경계를 확정하고 컨테이너와 각종 시설과 가건물을 옮길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 불성립이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을 배제한 사실 관계에 대한 대화만을 나누다 보니 소유주도 마음이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감정적인 단어와 문장을 최대한 배제하고 메모와 자물쇠, 부착 같은 거친 방법에 대해 사과를 해왔기 때문에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만남에서 서로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행 시공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셨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이해가 깊으셨습니다. 해왔던 일들과 블로그 유튜브를 보여드렸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공감하셨습니다. 서로가 마음을 열고 진솔한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원하는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매 금액도 먼저 제시할 수 있게 해드렸는데 대화가 잘 풀린 덕인지 3,500만 원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단기 차익으로는 충분한 정도의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법무사를 쓰실 필요 없이 등기 처리를 대신해드리겠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날의 거래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공동 지분을 나누고 등기 필증을 받은 지 이틀 만에 등기 필증의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를 단기간에 모으고 전자서명, 전자본인 확인서, 초본 등의 서류를 완비하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해서 해결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단기간에 매매 경험을 공유한 일이 사람들 사이에서 가능성과 자존감을 높이는 소액 투자의 성공 사례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 서울 소액 토지 단기 매매를 소개드린 질보였습니다.